2026년 2월 4일 베스트픽 국내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경제에 정말 놀라운 소식들이 많은데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요즘 경제 뉴스에서 골디락스라는 말 진짜 많이 들리죠.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라는 건데 지금 우리 경제가 바로 그렇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면서 이 둘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코스피 5,300. 와,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드디어 떼어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자, 그럼 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연 첫 번째 힘, 자본시장 이야기부터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와,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건 그냥 국내 1등이 아니라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그냥 도장 뻥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 상승, 예전처럼 막연한 기대감이나 거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투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탄탄한 기업 실적이 뒤에서 딱 받쳐주고 있는 아주 건강한 성장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더 확실해져요. 다른 자산들이랑 비교해볼까요? 보세요. 비트코인 고점 대비 42% 폭락했죠. 은은 뭐 하루 만에 30%가 떨어졌어요. 이게 다 빚내서 투자하는 소위 연끌 투자의 거품이 빠진 건데 반면에 코스피는 어때요? 기업 이익이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차이가 확 보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안전자산의 탄생.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다들 달러나 금으로 몰려갔잖아요. 이제는 한국 주식시장, 이 코스피가 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 잠시만요. 혹시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뒤에 이어질 부동산, 일자리 얘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은 게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좋은데 이런 생각 드시죠? 당연합니다. 이제부터 기업들의 성공이 어떻게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는지 그 선순환 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금액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300조 원. 국내 10대 그룹이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돈이에요. 이건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니까 기업이 대규모 투자로 화답하는 아주 이상적인 파트너십이죠. 성장의 온기가 이제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커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일자리로 나타납니다. 10대 그룹에서면 5만 명이 넘는 신규 채용이 확정됐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중에 66% 그러니까 3분의 2가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거죠. 자, 경제의 한 축인 주식시장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른 한 축을 봐야겠죠. 우리 삶과 정말 떼려야 될 수 없는 문제, 바로 부동산입니다. 과연 집값은 어떻게 안정을 찾고 있을까요? 정부의 전략은 아주 명확했어요. 3단계 접근법. 첫째, 투기 세력부터 잡아서 거품을 뺀다. 둘째,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심에 공급을 확 늘린다. 그리고 셋째, 정말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아주 체계적이죠? 결과는 바로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에 팔겠다는 집이 5% 넘게 늘었고요. 호가는 최고점일 때보다 2억 원 이상 뚝 떨어졌어요. 이젠 집주인이 아니라 집을 사려는 사람이 갑이 되는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안정에는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사업 벌이다가 위기를 맞는 그런 구태에서 벗어난 거죠. 선불 원칙, 그러니까 관련 없는 자산 안 사고 무리하게 보증 안 서고 손해볼 프로젝트는 아예 쳐다도 안 본다. 이런 건전한 경영이 업계 표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은 튼튼하고 집값은 안정됐어요. 이 두 개의 큰 기둥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비전은 바로 모두를 위한 경제입니다. 물론 다음 과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경제 성장의 따뜻한 기운이 사회 구석구석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 말 그대로 포용적 성장을 진짜로 이뤄내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행이 지점을 없애려고 할 때 이제 맘대로 못해요. 그 지역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질지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고 허가를 받도록 했어요.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기 쉬운 분들을 보호하려는 아주 세심한 조치죠. 오늘 우리는 정말 기록적인 경제 성장의 모습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 눈부신 성과를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그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진짜 따뜻한 경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